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대장동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장동 재판 옛날부터 시작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 재판부가 말이죠. 우일의 신도시, 성남FC, 백현동, 대장동 다 이 병합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우일의 신도시에 관련된 재판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심리를 하면서 그 관련 증언을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장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지금 증인만 해도 130, 40명 됩니다. 그래서 이 언제 재판이 끝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래서 검찰 측에서 또 이재명은 재판을 오래 끌기를 바라니까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에서 일부를 취소하고 재판을 좀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증인 또 누굽니까? 유동규죠. 유동규가 이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변호인과 크게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유동규가 말이죠. 그야말로 할 말은 합니다.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그래서 재판부에서 말이죠. 이렇게 뭐 자제를 좀 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설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말이죠. 의뢰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이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고 대장동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어요. 본부장이니까 상당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유동규가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유동규한테 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가 증인이고 검찰이 신문을 하는데 자꾸 이재명의 변호사가 끼어드는 거야. 이 검찰 신문 중에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다. 뭐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신문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끼어드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끼어들면 안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고 유도신문을 하면 재판장한테 재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검찰의 신문에 유도신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하면 검찰의 유도신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변호인이 얘기한 게 안 맞으면 변호인 측의 의견을 기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뭐 매번 그렇게 뭐 정리를 해줄 수는 없고 자꾸 또 이제 한번 끼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끼어들면 그거는 검찰 측이라든지 내지는 증인 측에서도 또 거기서 한마디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동규는 역시 또 성질이 있고 빠르지 않습니까? 이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법원장이 이제 뭐라고 하기도 전에 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재명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직격을 날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다. 유도신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변호를 향해서 유동규가 증언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증언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천을 안 줘서 그런지 자꾸 끼어듭니다. 이건 뭡니까? 자꾸 그 이재명의 변호인이 끼어든 걸 갖다 비꼬는 겁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들은 다 공천 받았잖아요. 사실은 이재명의 변호인들은 지금 여러 명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뭐 박균택, 양부남 다 됐습니다. 그리고 김혜경을 변호했던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국회의원 됐는데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변호를 한다는 얘기는 국회의원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 됐는데 당신은 말이 아직 국회의원도 못 되니까 자꾸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하느냐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비꼰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잘하는 게 보니까 뭔지 보니까 이 비꼬는 거 그리고 또 공격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천을 안 줘서 그런지 자꾸 끼어듭니다. 이거는 그 변호인만 직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공격한 겁니까? 이재명을 갖다가 들으라고 딱 하는 말이죠. 이재명 당신 변호인들한테 국회의원 시켜주고서 말이죠. 방탄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그러면 쟤 저렇게 열심히 하면 쟤한테도 국회의원 공천 주겠네. 다음에 보궐선거 공천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저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이재명 기분 나쁘겠죠? 그럼 듣는 이재명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말이죠. 재판장에 나와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잖아요. 이 증인신문할 때 이재명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묵묵부답 단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근데 유동규가 이제 또 지난 3월에 언론에다 얘기한 거는 뭐냐면 자기 죄를 자기 허물을 전부 아랫사람이나 주변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또 이 대표 변호인을 향해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떠넘기기 위해 왜곡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즉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떠넘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을 향해서는 얘기를 했고, 이재명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 죄를, 자기 허물 같은 걸 전부 아랫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동규가 얼굴을 붉히고 이렇게 이제 과열이 되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말리면서 휴정하기도 했는데, 이때 피고인석에 앉은 이재명은 유 전 본부장이 그 얘기를 하는 내내 갖고 온 자료 들춰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데, 무슨 자료를 들춰봤겠습니까? 이 자료를 들춰보는 척 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하고 싸워봤자 자기 체면만 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유동규한테 붙어봤자 지금 뭐 그 안에서는 유동규가 지금 작심하고 나가 있는데 오히려 손해가 되면 손해가 됐지 이재명한테 유리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약아요, 이재명이가. 유동규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언론에 나가서 이재명이 굉장히 교묘할 정도로 약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한 번은 말이죠, 정진상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걸 모르고 삼성 갤럭시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정진상이가 이재명 대표는 전화를 받을 때 삼성 갤럭시 쓰는 사람과 그리고 아이폰 쓰는 사람이 그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게 표시를 해놨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 쓰는 사람이 전화가 오면 그러면 저쪽에서 녹음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조심을 하고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아이폰으로 바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정진상이가 유동규가 아이폰 안 쓰고 삼성 갤럭시 쓰는 거 보고서 너 그것도 모르느냐? 이재명은 다 아이폰 쓰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지 삼성 갤럭시 쓰는 사람하고는 사실은 전화를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바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재명이가 저 김문기 씨하고 이렇게 놀러 갔을 때 자기도 거기 있었답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같이 앉는 거 있어요. 뭐 그건 그만큼 다 유동규도 거기 옆에 있었고 다 이렇게 친하게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문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김문기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김문기하고 분명히 전화를 여러 번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을 텐데 그게 아이폰을 써가지고 흔적이 안 남게 만들었을 거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주 그렇게 치밀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김문기 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은 일부러 그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남기는, 그 다음에 전화 통화 같은 걸 안 남기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한다든가, 또 한다 하더라도 갤럭시 쓰는 사람하고는 전화를 안 하고 아이폰 쓰는 사람하고만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을 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범법 행위를 하고 사실상 또 이렇게 돈도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이게 증거가 잘 안 드러난 이유가 뭐냐?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뭐랄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유동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조심을 하는 사람도 항상 조심할 수는 없잖아요. 김진성 씨하고는 통화를 한 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이진교사가 지금 딱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이진교사 재판에서 또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우이징을 지금 하라고 계속해서 우이징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또 얘기도 들리니까 정말 이재명은 말이죠, 이 범죄로부터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재명의 운명이 범죄 운명이고 감옥 운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강실업 TV입니다.